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니까요. 외인이 코스피에서 1조 원 넘게 물량을 내놨습니다. 또 하락 섹터와 테마가 대다수였는데 그래도 테마 안에서 일부 종목 혹은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들이 선별적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 특징주들 두 분과 함께 만나볼게요.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두 분과 함께 옥석 가리기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정말 상승 종목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LG전자의 탄력이 좀 돋보였습니다. 오늘 양매수의 힘이 컸고요. 로봇주 오늘 강세 속에서 클로봇과 로보티즈가 수급 강자로 등장했습니다. 유리기판 테마가 반등한 가운데 필옵틱스도 역시 오늘 수급 강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해외 협력 강화 소식을 전한 대봉 LS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LNF도 6% 넘게 오르면서 검색 상위, BHI는 오늘 비록 2%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점은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30 살펴봤는데 두 분은 어디에 집중해 주셨을지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어떤 거 볼까요? 네, 저는 로보티즈를 보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T 로보틱스에서의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이슈, 그리고 이제 또 클로봇도 좋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로보티즈나 기타 다른 로봇주들 중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또 2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슈도 있어서 한번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이제 액추에이터 쪽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적용 로봇이죠. 적용 로봇이 미국에 납품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모질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턴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대기업에 좀 뒷배가 있거나 네.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좋아지는 상황인데 어쨌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2분기 이후부터 또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본과 배송 로봇을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11조 시장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게 일본이거든요. 근데 그쪽과의 이제 독점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기대감 자체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좀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이나 쿠팡이츠나 이런 데에서 배달의 민족에서 지금 로봇으로 배달하는 거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조만간 한번 시켜볼 생각인데 예, 이제 막 잘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후기 주세요. 예, 후기 줘야죠. 네. 그래서 길가에서 한번 절 잘 찾아오는지 한번 볼 건데 네. 확실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중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런 로봇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이제 오픈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왜냐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옵티머스나 기타 이제 로봇주들에 대한 또 오픈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올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1000만 반려 로봇 그 반려견 시대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하나씩 로봇을 손잡고 다니는 반려 로봇 시대가 열린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중형차 한 대 정도 가격이니까 충분히 자동차처럼 하루에 한 사람당 다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로봇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 본부장님과 로보티즈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제 로봇이 너무나 일상 곳곳에 스며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최근에 로봇 관련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네. 이 실외이동 로봇이 노면 환경에 따라서도 잘 다니는 이런 것들이 되게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보티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은 저희 어떤 거 볼까요? 네, 저는 클로봇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베스트 30 시간에서 한 클로봇 한 3번 정도 좀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내용들 보면 오늘 같은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외인의 기간에 연속 순매수가 있었고요. 동반 매수가 있었고
기관이 좀 최근 3거래일간 지속적인 유입 효과들이 좀 이어졌는데 3월 기준으로 보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비교적 견조한 흐름들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 가장 내러티브가 좀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 섹터였는데 단순한 어떤 기대 요인들이 상당히 어떤 주가에 좀 선반영됐던 그런 요인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 좀 제외하더라도 고가 경신 이후에 선별적인 어떤 종목의 움직임들이 다르게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 특히나 현대차에 공급한 그 이송 로봇의 어떤 수주 확장 가능성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됐는데 중소형 로봇주의 경우에서 뭐 유일하게 실적으로 좀 증명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클로봇이 좀 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로봇계 스팟의 공식 유통사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향후에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아틀라스의 어떤 공급들이 좀 더 본격화되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최근의 상승의 연속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식적인 어떤 유통사로서에 대한 어떤 시너지, 향후에 현대차에 관련된 어떤 수주 확장성들과 좀 맞물리면서 기대 요인들이 좀 충분히 좀 될 수 있겠고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과거에 좀 발언했던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향후 미국 증시의 상장 가능성들도 재차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시해 보면 클로봇이 해당되는 영향에 안에서 오히려 수급의 지속적인 유입 내지는 확장성들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말 기점으로 좀 이 공매도가 좀 재개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은 로봇 섹터의 전반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좀 수급 변동의 이슈는 좀 부각되겠지만 클로봇의 경우에는 수급적인 기조가 타 로봇주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는 19,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익절가를 좀 높여가는 투자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변 대표님과 클로봇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우선 19,500원 지지 여부 체크하면서 보유자 수익 극대화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 수급에 대한 포인트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말씀 중에 이 내러티브가 좋았던 섹터가 로봇주다라는 말씀에 참 동의를 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숫자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에 따라서 변별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로보티즈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뻔한 한마디입니다. 지속되는 로봇 이슈.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봇들이 많이 나타날 거고 영상 보면은 저보다 더 백 덤블링을 잘해요. 잘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벌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건도 잘 집어 넣더라고요. 저보다 책꽂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를 넘어서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나 싶은데 앞서 뭐 반려 로봇 시대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지속성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변 대표님 클로봇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실적 연동 효과가 좀 가장 높은 이송 로봇이라는 이 수주가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고 실질적으로 매출액과 반영되는 성장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익을 좀 내고는 있지 못하지만 매출액 확장성 그리고 R&D 비용들이 충당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이익이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어떤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송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 저희가 키워드로 계속해서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봅니다. 본부장님 두 번째는 어떤 거 볼까요? 네, 오늘 핫했던 또 종목 중에 하나인 필옵틱스를 들고 왔습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또 이제 전화 연결에 또 다른 유리기판 종목이 나왔잖아요. YC캠. 그래서 좀 대장 역할을 해주는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이슈가 있어서 좀 주가가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사로부터 TGV 공정 개발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오늘 좀 굵직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유리기판도 탐낸다라는 아주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유리기판 종목군들이 좀 급등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이런 유리기판에 대한 활용도가 계속 높아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가시화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좀 굵직한 기업들에 대한 트리거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좀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반도체에 대한 수출입 데이터는 약간은 좀 그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뭐 DDR5 고정가라든지 이제 반도체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좀 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지표들이 몇 개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좀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생각을 해봤을 때 나스닥이 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한 5% 빠졌는데
그럴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양전에서 끝났었던 적이 과연 얼마나 있나. 거의 양전을 다 했었고 마지막에 좀 밀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견조한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반도체가 턴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어떤 종목군부터 좀 날뛸 것이냐, 그거는 이제 이슈가 있는 쪽들,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 강력한 트리거가 나왔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변동성이 나올 것이고, 그 안에서는 필옵틱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장비 거래처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뭐 기대감이 높아질 거고요. 결국엔 이게 얼마나 상용화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쵸. AI화가 지속되는 그 시점에서는 뭐 앞으로 거래처가 확대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기판 제조사에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레퍼런스가 쌓이고 있어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 나쁘지 않고, 오늘 또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가 살짝 눌렸다가 횡보하면서 움직이면서 그쵸. 오늘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좀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다음 거래일에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필옵틱스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 지금 자리도 저희가 미국 증시까지 고려해야겠지만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거래처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짚어드렸네요. 자, 이번에는 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봅니다. 어떤 거 볼까요? 네,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시노팩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15.9% 상승 마감을 좀 했고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는 스마트폰용 FPCB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필터 사업, 멤브레인 필터라고 좀 불리고 있는 필터 사업을 영위하고 동종 사업을 좀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매출 포지션 비중에서는 뭐 FPCB가 88% 정도, 그리고 멤브레인 필터 부분이 한 11.6% 좀 양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필터 사업을 좀 기반으로 하는 신규 사업 부분의 외형이 점진적으로 좀 확장되고 있는 기조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인공신장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해당되는 이 혈액투석 필터를 좀 국산에 최초로 좀 성공을 좀 했고요. 이 부분이 작년 8월 기점으로 국내 병원에 좀 공급이 좀 구체화 좀 됐기 때문에 해당되는 또 실적의 베이스들은 올해부터 좀 가시성 있는 연결 실적으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해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좀 기대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다만 지난해 연간 실적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소폭 좀 감소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FPCB 관련된 매출이 소폭 좀 하회했던 부분, 다만 이익 규모의 훼손이 좀 미미하다는 점,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뭐 일부 일회성 비용들이 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고환율 기조가 좀 유지됨에 따른 어떤 외화 환산 이익이 충분히 좀 상쇄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안정적인 어떤 실적 기조가 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신규 사업에 관련된 어떤 실적 유입으로 외형이 좀 확장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일반 병원 한 25개 병원에 좀 혈액투석 관련된 필터를 좀 공급을 했고요. 올해 100여 개 병원에 좀 공급을 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030년까지 전체 시장 점유율 30%대를 좀 제시했다는 점, 이 부분은 주력 사업의 안정적인 어떤 베이스를 좀 기반으로 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확장성, 이 부분이 향후에 외형 상장의 관점에서 얼마만큼 많은 실적 기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인데, 일단 최근에 어떤 데이터들은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는 점, 임상 4상이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됐던 평가들이 있었고, 해당되는 연구 데이터에 관련된 논문들은 하반기 좀 발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화된 미국과 유럽의 진출 가능성들 내지는 해당되는 모멘텀들이 재차 좀 부각되는 시점이라면 추가적인 상승 또는 뭐 연속성들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뭐 무상증자에 관련된 권리락 효과,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물량에 관련된 일부 부담들은 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모멘텀들을 좀 비교적 견조했다는 부분들, 이후에 이전 저점에 주가 좀 오랜 기간 횡보하고 난 이후에 좀 반등을 했다는 점은 상승의 연속성 관점에서는 뭐 저는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노팩스는 향후의 성장성 관점에 대한 평가를 좀 반영시키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시노팩스 좀 긴 관점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최근에 움직임은 너무 급등 이렇게 나왔어가지고 네. 조금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전 고가에 대한 경신 부분은 지금 단기적으로 뭐 반영시킬 수 있는 구간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네. 혈액투석기 관련된 시장 점유율을 얼마만큼 상향시킬 것인가, 이 부분은 획기적이다라고 저는 보는 게, 이제 필터블 사업 부분이 의료기기가 좀 연계되는 부분들, 그래서 국내 신장의 어떤 신장의 질환을 좀 앓고 있는
혈액투석 환자들에 대한 증가 추이를 좀 감안했을 때 해당되는 수요 기조들은 연속성 관점에서 충분한 어떤 실적의 반영 효과로 좀 우리가 추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 관점에서는 뭐 241선 한 7,900원대를 좀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준다면 10,000원대까지는 단기간 수급적인 어떤 반영으로 돌파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변 대표님 두 번째 종목으로 시노펙스 살펴봤습니다. 국내 최초로 혈액투석 필터를 국산화한 기업이고요. 이 하반기에는 임상 관련한 일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는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대표님, 시노펙스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혈액투석 필터의 글로벌 확장성, 특히나 뭐 미국과 유럽의 향후에 뭐 품목화가 같은 것들이 신청되거나 승인되는 그런 절차들 관점에서는 뭐 중장기 관점의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이 점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모멘텀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본부장님, 저희 피롭틱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엔비디아가 붙었죠. 그러면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죠. 근데 뭐 사실 우리 기판은 엔비디아가 뭐 이렇게 탐내지 않아도 뭐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붙어서 좋고 뭐 아니어도 계속 좋은 상황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네, BHI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뭐 이 회사는 원전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또 가스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뭐 이 회사의 수주가 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기존 수주가 매출액 대비했을 때 지금 3배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수주 대비해서는 1.5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깡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만 누적 수주가 워낙 높은 상황에서 계속적인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가스 발전소 용량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더 늘어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이런 가스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더 확대가 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내용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수주를 받은 게 뭐 단기적으로 찔끔 받은 게 아니라 작년 상반기부터 정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 탑10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주가 많이 나왔고 그 양 자체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복합 화력 중심으로 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또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것이고요. 또 원전 같은 경우도 뭐 제11차 뭐 기본 전력 계획에서는 조금 더디게 나오고는 있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들로 봤을 때는 원전의 가동 기수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AI에 대한 이런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GPT부터뿐만 아니라 구록도 그렇고요.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왜 유럽이 재생에너지를 조금 던져놓고 SMR 쪽에 자꾸 집중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무리해서 SMR 선을 만들려고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좀 재밌는 스토리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미국 쪽에서 계속 원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와 연동돼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라는 종목이 자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것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종목 BHI 이 가스 발전소 관련해서도 체크할 수 있고 원전도 뭐 지금은 잠잠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요인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살펴봅니다. 어떤 걸까요? 네, 저는 LNF를 준비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3월 7일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한 3거래 연속 좀 반등세가 좀 나오면서 이게 과연 저 수급적으로 좀 안도할 수 있는 구간인가 좀 많이 걱정이 좀 되는 종목이긴 한데요.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면 외인이 1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좀 기록을 했었고 3월 현재 외인을 중심으로 한 매도폭들이 확대되는 그런 요인들은 수급적으로 다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기관이 해당되는 어떤 이 수급이 점진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부분으로 일부 상승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1월 그리고 2월에 유럽 그리고 중국의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사실상 뭐 노이즈가 좀 됐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는 요인들이 일부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모델 Y의 경우에는 3월 5년 만에 신차 출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기 수요 관점에서 1월과 2월은 일시적인 판매량이 좀 감소될 수밖에 없는 데이터였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3월에 모델 Y가 판매를 좀 시작되면서 해당되는 판매량들이 좀 반영되고 난 이후에 구간에도 오히려 판매량들이 좀 더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겠지만
일단 대기 수요가 전체적인 어떤 판매량들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한 2분기부터는 크게 판매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모델 2의 경우에도 상반기 출시가 좀 유력한 상황이라는 점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캐즘이 장기화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실적의 전망치도 상저하고 좀 예상되고 있는데 LNF의 경우에는 다만 좀 기술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일부 남아있다는 점. 특히나 LFP 양극재 양산의 경우에는 2026년도에 대한 목표를 좀 제시했기 때문에 양극 소재사 3사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시장 선점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테슬라 향의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 Y 차종이 사실상 3월의 판매량들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올해 하반기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구간이라면 양극재의 어떤 출하량들이 동조돼서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그렇다면 우리가 하반기 실적 개선에 관련된 시그널들이 좀 더 명확하게 좀 나타내 줄 수 있겠고,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하반기 양산을 좀 앞두고 있는 부분들, 원통형 배터리 향 양극재에 관련된 공급들이 2분기부터 좀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어떤 모멘텀 관점에서 굉장히 큰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향 고객사들의 확대 요인들, 그래서 3분기 이후부터는 현재 고객사 이외에 한 1.5배 정도에 대한 고객사가 좀 다양하게 좀 포진되고 있고, 네. LFP 배터리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조금 더 재차 좀 부각이 좀 된다면 중저사양 타겟으로 인한 시장 성과 내지는 실적 개선의 키워드 관점에서는 LNF가 긍정적인 어떤 수급의 유입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네, 변 대표님과 오늘 LNF 세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말 뭐 바닥에서 오늘 급반등을 보여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오늘은 개인만 들어왔기 때문에 좀 궁금해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수급과 관련한 내용도 짚어드렸고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 저희가 함께 주목할 수밖에 없는 기업 LNF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는 대응 전략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BHI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수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기업의 펀더가 계속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향후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수주 왕의 면모를 보여줬던 BHI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변 대표님 LNF도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테슬라 악재가 과다하게 좀 반영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개차 캐즘이 지속되는 거 잘 알고 있고 출하량 감소 여건들 3분기, 4분기,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시장에 상당히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들이 해당된 노이즈가 재차 좀 부각되는 영향이 좀 일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가 매수성 관점에서는 이전 저점이었던 7만 100원대가 크게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은 좀 가능하겠고요.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어떤 우상향 부분들보다는 올해 하반기 실적 개선이라는 키워드, 그렇다면 낙폭이 확대되는 부분에 점진적인 분할 매수 관점으로선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바닥에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함께 해주셨습니다. LNF도 저희가 잘 체크를 해볼게요. 자, 베스트 30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